바이스톰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고발하였죠. 축구 팬들의 분노는 클린스만 경질만으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는 협회인데요. 요즘 유럽 축구 매체들 보고 있자면 열불 터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클린스만의 재택 부업 동맹이자 그의 수하였던 헤어초크 수석 코치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팔아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대로 전 유럽 매체들에서도 클린스만의 경질 소식은 큰 화제였는데, 클린스만과 헤어초크는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으며 손흥민, 이강인이 싸워서 개판났다는 뉘앙스로 자신들을 변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요. 슈피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그 인터뷰 내용을 받아쓰고 있으며, 그들의 본 직장인 스카이 스포츠 및 다양한 독일 매체들과 헤어초크의 오스트리아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한국 축구와 우리 선수들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그들은 받을 돈 다 받았고 애초부터 겸업도 허락받았으며 정몽규 회장과의 커넥션으로 보호받았던 이들이기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보가 되었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따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기에 우리의 분노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는 우리 협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과거의 치욕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건설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엉망진창이 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누가 등장하여 수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영국 가디언의 평가처럼 클린스만이 경질된 이유는 바로 리더십 부족이었다는 것이 당연한 평가입니다. 클린스만과 헤어초크의 변명을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알게 된 것은 우리 대표팀을 맡았었다는 사실이 아시아의 어떤 축구 변방 국가의 감독직이었다고 치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직전 대회에서도 16강에 진출한 국가이며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여럿 보유한 한국의 위상은 클린스만 하나가 망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클린스만이 명장이었거나 혹은 평판이 좋았거나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었다면 한국 대표팀에서의 경질을 두고 한국 축구의 변덕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겠지만, 유럽에서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이탈리아 매체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린스만의 후임으로 차기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에 이탈리아 레전드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는 유럽 최고의 선수를 상징하는 발롱도르를 수상한 바 있고, 이탈리아 나폴리와 유벤투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를 거친 최고의 파이터 수비수이자 전설적인 선수인 파비오 칸나바로입니다. 여기서 잠깐 선수 시절의 이름값으로만 이야기하자면, 클린스만이라고 해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칸나바로와 클린스만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탈리아 매체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인 라 레퍼블리카는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현재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사단에 파비오 칸나바로가 기술진으로 합류할 수 있다면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선수 중 하나인 칸나바로의 이런 합류설은 협회도 당사자도 전혀 불쾌하지 않을 가설로서 칸나바로는 이탈리아 대표팀과도 매우 가깝고 스팔레티와도 상호 존중하는 사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사는 실제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보다는 칸나바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이라는 것입니다. 투토 메르카토 웹이 이 기사를 인용하여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칸나바로는 이탈리아 대표팀 합류보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한국이 현재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가운데 그 후보 중에 칸나바로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설이 등장하는 데에는 칸나바로의 이전 행적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선 그가 아시아 축구를 그 누구보다 잘하는 감독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는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흘리를 시작으로 중국의 광저우 헝다, 텐진 취안젠, 사우디의 알 나르스를 비롯 중국 대표팀 감독까지 역임한 적이 있으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하여 한국 K리그 팀과 상대해본 경험도 많기에 한국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리더십도 없었던 클린스만과는 경험적인 차이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국이나 중동 리그에 대한 폄하 정서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히딩크 감독 이후 최고의 외국인 감독으로 평가받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기 직전에 있었던 팀이 바로 중국의 충칭 당다이 리판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무작정 저평가를 내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가 아시아, 특히나 중국 리그에서 오래 활동한 이유는 이탈리아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고 중국 대표팀도 맡은 적 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장 마르첼로 리피에게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그의 애제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리피 감독조차 갱생시키지 못했던 중국 대표팀을 맡아서 엄청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먼저 드는데요. 아울러 칸나바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선수들과의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여러 아시아 팀들을 지도하면서 한국 수비수들에 대한 애정을 크게 드러낸 바 있고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는 중국 텐진 시절 우리 대표팀 출신의 수비수인 권경원 선수를 직접 영입한 바 있었고, 광저우를 맡았을 때는 현 국가대표팀의 김영권, 박지수 선수를 발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그 시절 경험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친정팀인 나폴리로 이적할 당시에는 레전드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영입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면서 자신은 김민재를 정말 사랑한다고 극찬한 바 있기도 한데요. 또한 K리그 전북과도 연결된 바 있었던 칸나바로입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의 기강을 다시 잡아줄 강한 카리스마와 아시아와 한국을 그 어떤 유럽 출신의 감독보다 잘 안다는 점은 그가 가진 프리미엄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전 지도자 경력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은 유럽 최정상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히딩크 감독이나 벤투 감독 역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부임 직전에는 경질되거나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기에 재기를 위하여 우리 대표팀에 부임했었던 것인데요. 또한 우리나라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절망적인 실점 허용으로 무너진 것을 감안한다면 전설적인 수비수 출신이자 우리 대표팀 전현직 수비수들을 모두 꿰고 있는 칸나바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 부정적이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한국 선수들에 대해 그는 김민재는 자신과 닮은 선수라 이야기한 바 있고, 한국 선수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너무 좋다는 호평을 한 바 있을 정도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한국 선수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폴란드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제안받은 적도 있으며 요즘 김민재 선수와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나폴리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오른 바 있었던 인물인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칸나바로가 우리 협회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인지 그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클린스만이 이렇게 한국 대표팀을 망쳐놓고 나가다 보니 지난 2022년 12월에 축구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에 국가대표팀의 외국인 감독 부임에 대한 특집 기사가 떠올랐는데요. 기사는 국가대표팀이 외국인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까다로운 문제라면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32개국 대표팀 중 외국인 감독은 9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한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벤투 감독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혹은 적어도 가장 영광스러운 외국인 감독은 틀림없이 한국 대표팀을 이끈 히딩크였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반면 외국인 감독이 조기 경질당한 수많은 사례들도 존재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로 언어, 문화,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점이 있음을 기사는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출신 감독과 외국인 출신 감독 중 뭐가 맞느냐에 대한 깔끔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감독을 용납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감독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반면 실제로 외국인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우승시킨 적은 월드컵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기에 우승을 하고 싶거나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자국 감독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이런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면 히딩크의 사례와 같은 선택을 통해 외국인 감독이 가져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도 하다는 기사였는데요. 맞는 말이죠.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외국인이냐 한국 지도자냐 하는 차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역사의 영웅인 히딩크 감독이 이제 와서 다시 부임하기는 당연히 힘들 것이고 다시 외국인 감독이 부임한다면 그가 또 다른 클린스만이 될지 아니면 히딩크, 벤투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여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모두 겪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의 3월 태국과의 월드컵 조별 예선의 임시 감독 후보로는 국내 지도자 출신의 홍명보, 최용수, 신태용, 김기동, 박항서 감독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국내 지도자들을 마치 급한 불만 끄는 소방수로 임시로 쓰겠다는 좋지 못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의 단기 계약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색채를 드러낼 시간도 없이 욕바지로 쓰인 홍명보, 신태용 감독 등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국내 지도자들에게도 장기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색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또 단기로 욕바지로 국내 지도자들을 희생시키는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딩크 감독의 큰 성공 사례가 가져온 의외의 단점 하나는 바로 국내 지도자들이 우리 대표팀을 이끌 역량이 되지 않으니 역시나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뿌리 깊은 선입견을 만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냐 국내 지도자냐 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 그 자체를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인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를 놓고 무엇이 더 나은가를 논하기 이전에 나 한국 감독 한번 해볼까? 하는 클린스만의 이야기에 이를 덥석 물어 왕정 독재 정치 마냥 그를 선택해버리고 협회의 시스템을 단번에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이런 추악한 행태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인데요.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금 선수단 자체의 내홍으로 어떤 지도자의 지도를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 전체는 협회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회복될 희망조차 없어 보이기에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